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제 텍스트를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려 놓았고 아마 짧은 두 편의 시라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살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 종강을 할 거니 오늘은 가능하면 얼굴 보고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주로 샹송 드 팜 여성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한 편, 그리고 또 한 편은 이른바 여명시 새벽의 노래라고 하는 오브라고 하는 장르,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 주제면에서는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조금은 다른 감정이 이제 표출되는 시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먼저 샹송 드 팜 아노니무 작자미상의 여성의 노래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한 사람 뭐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이 여러분들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주저하지 말고 말씀들 하십시오. 교수님, 그 번역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냥 시가 이해가 안 돼서 자신이 없기는 한데 그냥 시작을 한번 네, 해봐보도록. 창훈군 해보십시오. Pourquoi me bat mon mari? Pauvre, normal, je ne lui ai fait rien de mal, ne lui a dit, si ce n'est enlacer mon ami. Seul, lui. Pourquoi me bat mon mari? Poubelle. 와, 부백. 어째서 남편을 어째서 남편을 때리는 것입니까? 가엾습니다. 그 어떠한 잘못도 그에게 행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잘못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잘못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네 앙클레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셀리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남편을 때리는 것입니까? 가여운 사람아 정도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창훈이는 뭐가 제일 준비하면서 어려웠니? 그냥 일단 첫 줄부터 주제를 잡기가 너무 힘든 말이 나와가지고 그냥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를 끝까지 읽고 나서도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막 나중에 보면 막 오쟁이 진 남편이란 표현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찾아봐도 약간 아직 제 수준에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발표에 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시일수록 또 맥락이 없는 시일수록 여러분들이 코드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낯설게 여겨지는 거고 자꾸 읽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창훈이가 읽었던 첫 번째 부분 누가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려줄래? 누가 한번 다시 해볼까?
교수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해봐도 될까요? 네네. Pourquoi me pas mon mari, pauvette? Nul mal je ne lui ai fait, rien de mal ne lui ai dit, si ce n'est enlacer mon ami, Solette. Pourquoi me pas mon mari, pauvette? 왜 남편은 저를 때리나요? 가엾은 것. 저는 그에게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어떠한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직역만 해보자면, 내 친구를 껴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했고요. 외롭도다. 왜 남편은 저를 때리는 것인가요? 가엾은 것.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시스네 부분 말고 남경량은 또 뭐 다른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여기서 두 명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 같은데, 리을말 요 행이랑 히앙드 요 행은 그 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행의 시, 스네, 엉라스 여기는 그, 이 부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대화 상대자의 입장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음. 자, 같이 내가 먼저 읽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들읍시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먼저 얘기를 조금 듣고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맞고 틀리는 거 없으니까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자유롭게 말씀들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은 먼저 같이 읽어보고 다시 얘기를 들어봅시다. Pourquoi me pas mon mari? pauvrette라고 얘기를 하죠. Pourquoi me pas mon mari?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걸까요?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사랑 노래와는 조금 다른 시작 지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뽀브레뜨,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죠. 아, 전 참 불쌍한 여자예요. 전 참 가여운 여자예요. 즉, 아까 남경량이 말한 것처럼 질문을 던진다는 것에서 이게 혼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앞에 두고 혹은 불특정의 여러 명을 앞에 두고 왜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왜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일말 주늘리제페, 어떤 나쁜 짓도 남편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쁜 짓은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이때 원문을 보면 메페라는 동사를 썼죠. 즉 나쁜 짓을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못된 짓을 하다라는 동사인 거고, 두 번째 원문을 보면은 메디라고 되어 있죠. 즉 메디흐라는 동사로 나쁜 말을 하다, 욕을 하다, 싫은 소리를 하다라는 뜻이, 물론 뭐 조금 더 어감이 세지면 악담을 퍼붓다, 저주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가능한 말이 이제 메디흐입니다. 또 rien de mal ne lui est dit. 남편에게 어떤 나쁜 말도 어떤 못된 말도 어떤 악담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즉 이노성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 여인은 남편에게 어떤 잘못도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나쁜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남편의 구타를 받는 이제 매맞는 이제 정경이 연상이 됩니다. Si ce n'est enlacé mon ami sur le si ce n'es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불어에서 통상적으로 번역을 하면 뭐뭐만 빼고는요 라는 의미입니다. 불어로 하자면 except라고 하는 의미가 si ce n'est라는 의미고 그게 원문에 보면은 for라고 되어 있죠. FORS라는 for가 뭐뭇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만 빼면은 나쁜 짓도 한 적 없고 나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enlacer mon ami. enlacer라고 하는 거는 원문에 보면은 accoler라는 동사를 썼죠. 꼴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즉 accoler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감싸 안다, 목을 끌어 안다라는 말로 껴안다라는 의미입니다. accoler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enlacer 제 남자친구를, 제 애인을, 제 연인을 껴안은 것 빼고는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쁜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언제 애인을 껴안았냐면 실레트, 홀로 있을 때, 남편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애인을 껴안는 것 빼곤 전 죄가 없는데 왜 저는 매일 맞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후렴구처럼 북과무바 묵말이 남편은 왜 저를 때리는 걸까요? 아, 저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가련한 가여운 여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들은 다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니까 나쁜 짓을 했구만, 맞을 짓을 했구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애인을 껴안았으면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중세 때에는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점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곧 이제 경험하게 될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좋은 남성, 좋은 여성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결혼에서는 예전과 달리 여러분의 자유의지, 여러분의 본인의 동의와 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현대로 올수록 이제 결혼에서 중요한 요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싫은데 결혼을 하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원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중세의 결혼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동의, 자신의 의지와는 99% 사실 조금 과장한다면 무관한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결혼은 어떤 신분상의 이유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예를 들면 여러 영주들이 프랑스의 전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옆에 영주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면 적어도 우군이 한 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서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이 늘 성행했었고 뭐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나는 이른바 가문의 지위는 높은데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영주와 결혼을 하는 경제적인 이유. 또 하나 뭐 우리나라 예전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처럼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후사가 없었어요. 즉 달리 말하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볼 일념으로 젊은 여인을 이른바 결혼 상대로 다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잘 살고 일반화됐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여성의 나이는 20살 꽃다운 나이인데 남편의 나이가 50살, 60살이면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당시의 결혼이 이렇게 후사를 보는 결혼의 경우는 젊은 여인과 나이 많은 또 질투심 많은 노인과의 결혼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른바 불행한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말마리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행한 결혼을 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19세기 들어서 20세기 19, 20세기에 여러분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기욤 아폴리네르 같은 사람이 이른바 사랑받지 못한 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목을 달고 시를 썼는데 그때 아폴리네르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썼지만 중세 때의 대다수의 컨셉은 불행한 결혼을 한 여인의 입장에서 이른바 시를 쓰는 것이었고 이 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불행한 결혼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질투심이 많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질투,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결혼에 불행을 느끼는 여인의 입장에서 쓰는 거였고 또 한 학기 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중세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결혼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중요하지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결혼 밖에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중세 문학 작품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말한다면 불륜의 사랑에 해당하는 거죠. 간통에 해당하는 거고 따라서 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 애인을 껴안는 것밖엔 죄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죄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말한 통념으로 비추면 이것은 여인의 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덧붙여 둡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나라는 구문이 혹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멋멋이 아니고서는 멋멋만 빼고는 오직 이거밖에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점도 이야기를 해둡니다. 자, 이제 시작 지점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니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은이 해보세요. S'il m'empêche de continuer et de mener je le suis, je le ferai proclamer beaucoup de faits. Pourquoi mon mari ouverte? 만약 그가 내가 즐거운 삶을 계속하고 그 삶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그를 사실 얼간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까요? 전 가여운 사람이에요. 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은 양은 뭐 이 부분에서 궁금했거나 같이 말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 당시의 사회가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시도 사랑의 궁정법정이라는 게 사랑이 실제로 통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가상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도 약간 저는 그런 게 아닐까 혼자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애인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게 익명의 여인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의 바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부분 누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효영양 해보십시오. Il m'empêche de continuer et de mener joyeuse vie. Je le ferai proclamer beaucoup de faits. Pourquoi me bat mon mari pauvre? 만약 내가 나의 즐거운 삶을 계속해서 나에게서 앗아간다면 나는 그가 부정을
부정한 여인의 남편이라 사실상 부정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소문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남편은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것일까요? 가련한 여인이요.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효영 양은 이 부분에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랑 비슷한 의문 들었고 다른 점은 꽃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은 얼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사전에서 얼간이나 아니면 오쟁이 진 남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년에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정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벌림으로써 창피를 주려는 그런 복수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S'il m'empêche de continuer et de mener joyeuse vie. 일은 물론 여기서 말이 남편을 가리키죠. 남편이 내가 joyeuse vie, 즐거운 생활을, 즐거운 삶을 mener, 누리고 continuer, 계속하는 것을 empêcher, 막는다면, 못하게 한다면 je le ferai proclamer cocu. 나는 faire 다음에 이제 사역 동사를 쓰니까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내 남편을 꽃귀라고 부르게 만들겠어요. 꽃귀라고 부르게 하겠어요. 라는 의미죠. 근데 꽃귀라고 하는 말은 발표한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다른데 얼간이 바보라는 의미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도 그걸 모르는 혹은 아내가 바람을 피게 용인했던 이라는 의미에서의 얼간이라는 의미인 거고 뭐 요즘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오쟁이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뭐 우리식의 표현을 쓰자면 표현이 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불륜남녀, 간통남녀, 상간녀 이런 의미가 이제 꽃귀에 해당하는 의미죠. 다만 행위를 저지르는 건 여인이지만 그 수모를 받는 그 명칭을 받는 것이 이제 남성에게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남들 입에서 꽃귀라고 오르내리게 만들겠어요. 내가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계속하지 못하게 남편이 계속 방해한다면, 막는다면, 느페. 정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왜 남편은 저를 자꾸만 때리는 걸까요? 아, 난 참 가여운 여인이에요. 라고 두 번째 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중세 후기의 사랑의 궁정 혹은 사랑의 궁정 법정은 이미 예전에 궁정풍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갖고 있었던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그런 역할놀이를 해서 현실에서는 지금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는 옛날 것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살 거야 라는 것을 강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는 이른바 12, 13세기 정도의 훨씬 더 앞선 중세 전반기의 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죠. 근데 궁정풍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중세 후기보다는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런 걸 지키는 것이 사실상은 어려웠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바람일 수도 있는 거죠. 즉 매맞는 여인의 처지는 현실 그대로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즉 내가 복수를 할 것이고 남편이
오쟁해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도록 만들겠어요라고 하는 건 어쩌면 실현되지 않은 어떤 여인의 희망일 수도 있는 점은 충분합니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죠. 다만 세 가지가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다 조금 더 이후의 장르이긴 한데 파블리오라고 하는 이른바 장르에서는 아내가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바보 같은 남편을 속여 넘기는, 바보 같은 남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이제 패러디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작품이 나타나는 이유를 짐작해 봐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순전한 창작으로만 그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점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퍼센트였는지는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둡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되나요? 네, 질문 해보십시오. Je sais ce que je ferai, comment je m'en vengerai, avec mon ami je coucherai nuit, pourquoi me bat mon mari pauvrette.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알아요. 어떻게 그에게 복수할지. 저는 제 친구와 잘 거예요. 왜 제 남편은 저를 때리나요? 저는 가엾은 사람이에요. 관련해서 오진군 얘기하고 싶은 것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이 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위에 두 번째 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세 번째 연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니에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고 해서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짧지만 이 부분도 한번 다른 버전으로 들어봅시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홈쇼핑식으로 말하면 완판 직전이니 서둘러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Tu sais ce que je ferai, comment je m'en vengerai. Avec mon ami, je coucherai nuette. Pourquoi me bat mon mari, pauvrette.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복수해야 할지 알아요. 내 연인과 함께 잘 거예요. 나체로. 왜 내 남편은 나를 때리나요? 전 가여운 여자예요. 네. 저도 사실 여기서 뉴에트란 말을 이해를 못해서 아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뉴에서 에트를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체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사 원문의 뉴에트는 문자 그대로 뉴이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나신의 옷을 입지 않은이라는 의미이고, 으때때 을을 붙이는 건 지금 지소사라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약하고 귀엽고 여리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는 이제 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 말을 붙인 거라서 이제 사전에 나오지를 않는 거고, 누이라고 nu라고 쓴 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무방합니다. 근데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뽀브르라고 하는 말에 에뜨가 붙은 거, 쇠리라고 하는 말에 에뜨가 붙은 거랑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제 어떤 여인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뜨를 붙였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 알아요. 즉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지를. 되부행 다음에 복수의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avec mon ami. 이때 아미는 정말 친구가 아니라 애인이라는 뜻이죠. 연인, 정인이라는 뜻으로 내 연인과 coucherai. 잘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nuette. 옷을 벗고 나신으로, 즉 달리 말하면 coucherai nuette라는 말은 이제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질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동일합니다. 즉 이게 이제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갖는 이제 복수의 이제 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되는 말이 pourquoi me bat mon mari? 남편은 왜 저를 때리는 걸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pauvrette, 저 참 가여운 여인이에요. 라고 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이건 어떤 많은 청중 앞에서 지금 이 노래를 어떤 이 여인이 직접 부르는 거는 아니죠. 컨셉이 어떤 여인이 썼다고 상정을 하지만 이를테면 뭐 우리가 배웠던 종글레르나 투르바두르 같은 음유 시인들이 성당 앞에 광장이나 시골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느 불행한 여인의 노래를 한 편 읊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제 말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은 왜 저를 자꾸만 때리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은 것밖엔 죄가 없는데 라고 함으로써 불행한 결혼에서 진정한 사랑 혹은 기쁨이 되는 사랑을 찾은 게 뭐가 잘못인가요? 라고 다른 사람의 동의 혹은 동정, 연민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복수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 시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중세 여성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상적으로만 그려지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민낯에 가까운 실상과 중세 당시에 실상과 관련이 있는 시라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런 시를 읽으면서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접했던 플라토닉한 러브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육체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에 포인트를 둔 시였다는 점에서도 이제 약간의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에 좀 어긋나는 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내용이 약간 뭐 17금 정도 되기 때문에 나도 번역을 제대로 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대강 뉘앙스만 얘기한 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와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면 말씀들 하십시오. 자, 뭐 이 시와 어울리지 않는 결론일 수도 있지만 시라고 하는 것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현학적이고 알 수 없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시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걸 막 따져야 하는 것만이 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라고 하는 건 여러 뭐 효능이 있고 의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점에서는 자신의 심정 혹은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겪게 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그걸 통해서 타인의 공감, 타인의 동의, 타인의 어떤 뭐 심정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뭐 실제 여인일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불행한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오늘날의 처지에 읽어도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시의 어떤 특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파심에 자꾸 당부를 하자면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되고 모든 게 다 시가 되고 어느 것이나 시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를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는 이제 샹송 노브 아노님 작자 미상의 오브 여명시 새벽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브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날이 밝기 전에 약간 어두컴컴한 새벽 여명이라고 하는 거였고 여러분한테는 안 와닿지만 내가 젊었을 때 유행하던 TV 드라마 제목이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즐겨 봤을 드라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프랑스 독일에서 첩보 활동을 할 때 이름이 종종 거론되는 마타할이라는 이름 역시 이제 새벽 여명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명의 노래라고 하는 컨셉은 구성 자체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륜의 사랑, 간통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데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직 자유로운 시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과 남편이 자고 있는 밤, 그리고 새벽까지 날이 밝으면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때를 노래하는 시가 여명의 노래라는 오브의 전형적인 컨셉이고 헤어져야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하니까 이른바 애틋한 감정, 헤어지기 싫다는 아쉬운 감정이 주로 토로되는 이제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르 중에 하나로 오바드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새벽 노래라는 뜻의 오바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스페인 같은 데서 자주 이태리 스페인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데 새벽녘에 사랑하는 사람의 창문 앞에 가서 이른바 악단을 데리고 가서 막 기타를 치고 만돌린을 뭐 연주하면서 일어나세요 뭐 아침 해가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에서 일어나기를 청하는 노래가 오바드라는 장르인 거고 오브랑은 이제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른 시이다라는 장르다라는 점을 미리 말해 둡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Ensemble avec mon ami, dans un bois près de Béthune, nous fîmes jouer mardi toute la nuit sur la lune, jusqu'au point du jour où l'alouette chantait, qui dit, mon ami, partons. Et doucement elle répond, il ne fait pas jour, charmé secours joli, j'en atteste à mort, l'alouette a menti. 나의 연인과 함께 베틴 근처의 숲속에서 우리는 화요일을 즐겼다. 달빛 아래 밤새도록 낮이 오기 전까지. 종달새가 노래하는 낮이 오기 전까지. 누군가가 말했다. 나의 연인이여, 갑시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는 대답했다. 낮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여인이여. 내가 사랑을 보증합니다. 종달새가 속인 것입니다. 세연 양,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것 혹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말씀하십시오. 그 끼디 여기서 제가 그냥 누군가라고 했는데 뭔가 맥락상으로는 이 화자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끼라고 썼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같은 부분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다시 다른 버전으로 들려줘 볼까?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해보십시오, 유나. Ensemble avec mon ami, dans un bois près de Béthune,
Le film jouait mardi, toute la nuit sous la lune. Jusqu'au point du jour où l'alouette chantait. Kitty, mon ami, partons. Doucement, il répond. Il ne fait pas jour. Charmeuse au corps jolie. Jeune atteste d'amour. L'alouette a menti. 내 연인과 함께 맺힌 근교의 숲속에서 화요일에 우리는 보내고 있었다. 달 아래에서 밤새. 달이 밝아 종달새가 이렇게 올 때까지. 나의 연인이여 떠나자. 그리고 부드럽게 그는 대답했다. 이건 나지 않냐. 사랑스러운 몸을 가진 매력적인 여. 사랑의 신을 증인으로 삼지. 종달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뭐 유나 양 혹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일단 세영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종달새부터 이제 깍종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했고 또 저는 이 아티스트 아무 이 부분을 그냥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사랑의 신 정도로 호칭을 붙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Ensemble avec mon ami. 연인과 함께 덩생부와 프레드 베튠느, 베튠느 근처의 어느 숲속에서 베튠느는 뭐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프랑스 북부의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깔레 근처에 있는 이제 지명이고요. 베튠느 근처의 숲에서 Nous fîmes jouer mardi, 화요일 날 jouer 즐겼네. 이때 jouer는 물론 뭐 놀이를 하고 유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성적인 코노타시용을 갖는 의미인 거죠. 같이 하룻밤을 보냈네라는 의미입니다. 뚜틀라니 온 밤 내내 밤새도록 술랄린 달빛 아래서 달빛 받으며 화요일 날 숲속에서 연인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눴네. Jusqu'au point du jour. 햇살이 비칠 때까지, 즉 날이 밝기 전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그때 랄루엣 샹떼, 종달새가 노래했네. 그리고 끼디, 이렇게 말했네. 여기서 끼디는 그래서 종달새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합니다. 종달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나미, 연이나 날이 밝는다, 해가 떴다. 그러니 빡동, 가거라, 집 들키지 않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종달새가 하는 역할을 다른 이 여명시의 장르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파수꾼, 막루꾼 역할, 막루꾼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즉 파수꾼이나 막루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불침번을 쓰면서 밤을 지새면서 이제 보초를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연인들에게 이제 날이 밝으니 헤어져라, 떠나라 라고 이제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종달새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맡긴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자 종달새가 이렇게 말하자 누스멍 일해뽕, 내 연인은,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네. 부드럽게 대답했네. 일네페빠주,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 아직 햇살이 해가 뜨지 않았어. 햇살이 비치지 않았어. Charmeuse au corps joli. 아름다운 몸매에, 뭐 번역하기가 좀 고약합니다만 charmeuse 매력 넘치는 여인이여라는 의미죠.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번역하면 근사한 몸매의 귀염둥이여,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즉 자기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 있던 여인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저는 테스트 아무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유나 양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신 정도로 옮기면은 뭐 무난합니다. 사랑의 신을 보증인으로 삼고 말하건대, 즉 사랑의 신을 증거로 삼고 말하건대 랄루엣 아멍띠, 종달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아직 날이 안 밝았는데 날이 밝았다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죠. 즉 어쩌면 종달새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날이 밝아서 날이 밝았다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어지기 싫은 두 연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남성과 연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떠나라고 하는 게 싫어서, 혹은 헤어지기 싫어서 종달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요체가 되는 감정은 떠나기 싫어하는 것, 헤어지기 싫어하는 안타까움이 이제 요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 서툴러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다음 부분. 은서가 한번 해볼래? 제가 두 번째 시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예진이는 어떠니?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lle s'approchait de moi, je ne fis pas mine, il m'embrassa bien 3 fois, et moi de même plus d'une, rien pour me fâcher. Comme nous aurions aimé que cette nuit durât sans lui, pourvu qu'il n'eût plus à dire. Il ne fait pas jour, charmeuse au cours joli, j'en atteste amour, l'alouette à monter. 그리고 그것은 나와 가깝습니다. 저는 그 회색빛이 도는 그 오중 그 칙칙한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3번 안았고 저도 똑같이 그보다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조건 하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면 이 밤이 100번의 밤이 되기를 바랄 텐데 날이 아직 밝지 않았어. 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매혹적인 여인아, 나는 사랑의 신을 서로 삼고 말하건대 저 종달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회색 빛이 도는 얼굴 표정이 왜 나왔는지 여기를 살짝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꿈부터 뿌그비크 그 문장을 제가 잘 해석을 했게 맞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부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더 들어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마지막 발표인데 누가 한번 해볼까? 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빈님 해보십시오. Et de s'approcher de moi, je ne fis pas présumer. Il m'enfonça bien 3 fois, et moi de me plaindre. Rien pour me fâcher. Comme nous aurions aimé que cette nuit durât sans nuit, pourvu qu'il ne plût à dire. Il ne fait pas jour, chose au cours de lui, je n'atteste. Amour, l'alouette a menti. 그리고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인상 쓰지 않았다. 그는 나를 3번 껴안았고 그리고 나는 똑같이 한 번 더 껴안아줬다.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 밤이 100밤 동안 이렇게 100밤 동안 지속되기를. 그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만 않는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 내 아름다운 누이나 사랑의 신에 대고 보증할게. 종달새가 거짓말한 거야. 저도 앞에 학우님이랑 똑같이 꼼그 푸그비크 여기가 조금 어려워서 정확한 해석을 한번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자, 일연의 끝에서 이제 남성 연인이 여인에게 자기 애인에게 말했죠. 아니야,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 종달새가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을 한 뒤에 사프로쉐드무아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내 곁으로 애인이 다시 다가왔을 때 주느피파 그리즈민 나는 낯빛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저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쁜 표정 짓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저는 좋은 표정이었어요. 제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의미인 겁니다. Il m'embrassa bien 3 fois. 물론 현대불어만 보면 엉브라세를 쓰니까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건 이게 키스를 한 거야, 껴안은 거야 라고 처음에는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은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베제라는 말을 썼죠. S 대신 X를 쓴 표현입니다. 즉 입맞추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엉브라세라는 말로 바꿨고 연인은 3번 이상 3번 나에게 키스를 했고 또 여인은 수줍으니까 몇 번 했는지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무아드맴 나도 연인과 마찬가지로 플루딘 1번 이상 했어요. 아마도 3번 했겠죠. 받은 만큼. 그래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고 리앵부흐면 파쉬 성가신 것, 언짢은 것, 화나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좋을 뿐이었어요. 행복했어요. 라는 의미인 겁니다. Comme nous aurions aimé que cette nuit durât sans nuit, pourvu qu'il n'y plût à dire. 후렴구로 쓰인 이 4줄의 이야기를 그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에서도 이 밤이 100밤으로 이어진다면 즉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날이 이어지는 밤이 된다면 즉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하나는 이번 한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00밤이 되는 것, 100개의 밤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더 이상 뭐 일면 구차하게 일면 씁쓸하게 아직은 헤어질 때가 아니야. 종달새가 거짓말한 거야. 우리 조금만 같이 더 있어요. 라는 말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꿈은 누조리용에면 우리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몸매의 매혹적인 여인이여 사랑의 신께 맹세코 내가 이야기하건대 종달새 거짓말한 거니 우리 아직은 헤어지지 말아요.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요. 라는 말을 안 한다는 조건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오직 한정된 시간에만 같이 있을 수 있는, 물론 결혼의 틀을 벗어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륜의 사랑이지만, 이 연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해갈 때 느끼는 초조함,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대로 이제 표현된 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하긴 참 어렵죠. 이 수업이 5분만 더 이어진다면, 이 수업이 10분만 더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있거나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때는 조금만 더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낄 때 어떤 감정들이 바로 이 두 연인의 감정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종류의 시를 읽을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은 시에 대해서 뭐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종강 멘트로 들어가서, 자, 한 학기 동안 뭐 짧게는 500년 전, 뭐 더 길게 있던 시들도 있고, 낯선 시대의 시를 읽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처음 보는 시, 맥락을 잘 모르는 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시에 대해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에 대해 불만이 팽배하고, 뭐 오늘 읽은 시의 표현을 빌린다면 찡그린 얼굴 화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읽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세시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중세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가 어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때로는 더 투박하게, 때로는 더 정교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현대랑 완전히 떨어진 뭐 외계인,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은, 이번 학기 수업에서 목표로 한 것은 뭐 모자라지만 조금은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수업을 듣건 어떤 작품을 읽건, 현재를 사는 나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앞에 있었던 풍부한 과거들이 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뭐 첨단 이야기가 나와도, 만약 새로운 문물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면 옛날 걸 배우고 익힐 필요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겠죠. 내 말은 옛날 것이라서 소중하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 것만 읽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늘 같이 읽으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요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대비하는데 과거도 쓸모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면은 좋을 듯 합니다. 늘 한 학기 수업을 마칠 때 보면은 되게 대동소이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스스로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율 검토를 통해서 보충을 하기를 당부해 둡니다.
한 학기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리포트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늦어도 13일 오전까지는 강의를 다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 그걸 가지고 저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적은 것처럼 리포트 잘 정리해서 한 학기 마무리들 잘 하기 바랍니다. 내 두서없는 이야기는 이 정도였고 여러분들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내용의 질문도 괜찮습니다. 수업 리포트에 대한 질문, 오늘 한시에 대한 질문,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질문,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혹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들 하세요. 원래 이런 건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좀 덜 민망한데 이렇게 화면에서 하니까 약간 더 민망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자, 원영아, 대표로 너에게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딱 질문할 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어, 질문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아직 우리에게는 날이 밝기 전까지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혹시 저희 이전에 배웠던 가이에트와 오리오르 그 시도 바느질 노래라고 하셨었나요? 네네. 아, 카테고리에서는 꼭 바느질을 하는 건 아닌데 바느질 노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 읽었던 샹송드 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질문 있는데요. 네. 샤를 도르레앙의 En regardant vers le pays de la France, 그 시는 어느 주제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냥 발라드여서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중세 시인과 비교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러니까 발라드라는 특징도 있고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샤를 도르레앙의 시를 가져왔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